1978년 5월 25일 노스웨스턴 대학에 배달된 의문의 소포 하나.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던 이 소포는 경비원이 그 포장을 뜯는 그 순간 폭발해버립니다. 비록 사망자는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던 이 폭탄 테러는 연쇄폭탄마 시오도어 카진스키의 첫 범행이자 앞으로 17년 동안 FBI와 미국 당국의 혼란을 빠뜨릴 유나바머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한때 천재로 칭송받고 UC 버클리 최연소 교수가 되었던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유나바머 시오도어 카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폴란드 이민자 가정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카진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적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이미 170대 IQ에 육박했고 그는 동나이 때의 학습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었죠. 그의 압도적인 지적 능력은 엄청난 축복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저주였습니다. 그는 월등한 지적 능력은 가졌지만 다른 것들은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카진스키든 나이든 다른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왕따를 당하죠. 카진스키는 학창시절 내내 좋은 교우관계를 갖지 못한 채 늘 주변을 겉돌았고 그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봤을 때 천재 소년들에 대한 비극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월반을 거듭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 어린 10대 소년은 무려 16세 나이에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했죠. 꿈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었던 그의 대학 생활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릴 비밀 실험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개됩니다. 그가 참여한 실험의 주제는 인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이 실험은 극도로 불쾌한 상황을 조성해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견디는지를 관찰하는 내용이죠. 이 실험은 냉전시대 때 범죄자 신문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카진스키는 이런 실상도 모른 채 점점 실험을 거듭할수록 어둠 속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를 불신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공격력과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카진스키의 내면이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합니다. 카진스키는 매우 고차원적인 수학 논문을 저술하며 24살의 나이에 UC 버클리 사상 최연소 수학 교수가 되었죠. 그러나 카진스키의 내면에 있던 어둠은 끝내 그를 잠식시켰고 그는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진스키는 교수가 된 지 겨우 2년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직을 관두죠. 교수직을 관둔 카진스키는 동생 밑으로 들어가 막노동을 하며 지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근무하던 여성에 대한 외설적인 글들을 퍼뜨려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주변인,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고 생각한 카진스키는 이때부터 문명의 편리함을 뒤로한 채 몬테나주의 깊은 산골에 오두막을 짓고 들어가 문명세계와 스스로 단절했습니다. 그는 혼자 사냥가 채집으로 자급자족했으며 사회와 고립되어 자연과 일치된 삶을 살았죠. 다행히 그는 자신의 이런 삶에 만족했지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林개발 등으로 인해 그의 오두막과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는 지속적으로 산림업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의 내면의 분노는 점점 외부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경 파괴와 과학 산업 기술 전반을 증오하게 되었고 산업사회에 복수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오두막에서 칩거하며 극단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책들에 감화되었고 사제 폭발물에 대한 제조법을 독학으로 익혀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합니다. 카진스키는 그렇게 대학, 항공사, 기업 등에 폭탄이 결착된 소포를 보냈고 1978년부터 시작된 그의 범죄는 1990년대까지 이어져 무려 3명이 목숨을 잃었고 20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FBI와 미국 당국은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카진스키는 뛰어난 두뇌로 그들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갔고 그는 폭탄의 지문을 일체 남기지 않는 데다가 일부 소포엔 엉뚱한 사람의 체모를 넣어 십수년간 수사당국을 교란시켰습니다. 심지어 카진스키의 범행은 개인적인 원한도 아닌 미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터라 그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카진스키를 붙잡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어이없게도 그의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카진스키는 대담하게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범행 동기를 글로 세상에 대대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카진스키는 뉴욕 신문에 자신의 장문의 선언문 산업사회의 미래를 보낸 후 이를 실어주면 자신의 범행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죠.
이 선언문은 기술 발전을 전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당시 신문사들은 수사당국과 논의 끝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선언문이 신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오랫동안 카진스키와 연을 끊고 살았던 동생 부부는 해당 선언문의 문체가 카진스키를 연상시킨다며 FBI에 제보했죠.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자 해당 선언문은 그의 과거 글과 문체가 유사하고 심지어 오타까지 갔다는 게 밝혀집니다. FBI는 1996년 이 단서를 갖고 카진스키를 추격하여 몬태나주 오두막을 급습해 그를 검거했고 무려 17년이나 미국 정부의 수소망을 회피한 카진스키가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FBI는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했고 사람들은 한때나마 천재라고 불렸던 카진스키가 사실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세상의 분노에 현대 문명을 테러한 시대 테러리스트 카진스키. 비록 그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은 21세기가 된 지금 더더욱 유효합니다. 끊임없는 사업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고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시 우리는 아마 또 다른 카진스키와 같은 이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식발산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